2023년도 1학기 기말고사 중산고 생명과학원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은 이제 문제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낼 수 있는, 그래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이제 시험 문제 형태로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근수축이라는 부분이 신경전도랑 유전이랑 같이 해서 이제 생명과학의 킬러라고 하죠. 이제 계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문제였는데, 총평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5문제 정도가 조금 까다로웠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 근수축 3문제 정도가 그동안 나왔던 형태 중에서도 이제 고3 모의고사 중에서도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근수축의 고난이도 문제, 수능 특강이나 고3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었느냐. 뭐 이 부분이 이제 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많이 어려웠나 봐요. 학생들 얘기로는 90점대가 1명 있고요. 80점대가 3명 정도 있다는 걸로 봐서 그 부분에서 좀 시간적인 압박이나 해결하는 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또 실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근수축을 풀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좀 빨리 풀고 넘어가려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범위 자체가 뭐 근수축만 어려운 게 아니라 항상성이나 방어 파트도 이제 그래프나 내용이 암기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그래프나 표를 통해서 해석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점수대가 좀 낮았던 걸로 보이고요. 뭐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왜냐면 기말고사는 아무래도 중간고사랑 합쳐져서 이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원점수 등급은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걸로 이제 파악을 하는 편이라서 뭐 1등급 6명 중에서 이제 그렇게 나온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객관식 25문항만 출제가 됐고요. 요즘에는 이제 주관식 서술형도 꽤 많이 내려는 추세인데 중산고는 객관식만 출제를 했고요. 중요한 건 앞부분에 근수축을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앞부분을 우선 빼고 뒤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앞부분을 풀다 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뒷부분에서 시간이 부족했던 걸로 보여요. 거기다 근수축이 이제 6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아까 3문제는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머지 3문제도 그렇게 쉬운 형태는 아니었고요. 이제 많은 양이 앞부분에서 근수축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웠을 걸로, 시간이 꽤 걸렸을 걸로 보입니다. 5번과 20번 문항은 이제 2022년이나 2023년에 안곡고 내신 기출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걸로 보여서요. 학교 선생님들이 같은 문제 제출 만드는 포인트가 이제 같았던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안곡고 시험과 중산고 시험 문제를 위주로 좀 공부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출제하는 뭐 만드는 포인트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뭐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1번부터 이제 근수축 문제를 쫙 포진을 시키고 어려운 난이도를 집어넣으면서 학생들 기를 좀 죽였기 때문에 멘탈 관리나 시간 관리가 힘들었던 친구들이 많았을 걸로 보이고요. 제가 써놓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3 모의고사에서도 어려운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고3 모의고사, 수능 특강, 그 다음에 타학교 내신 기출, 이렇게 문제는 3가지 포인트를 잡고 갈 건데 아무래도 이제 타학교 내신 기출을 위주로 먼저 풀고 수특을 먼저 풀고 고3 모의고사는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한 번 풀고 넘어갔던 친구들은 좀 어려웠을 수 있죠. 문제 난이도도 높았으니까요. 나머지 부분들은 항상성이나 방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모의고사나 수능에 자주 나오는 형태보다는 이제 수능 특강 그리고 타학교 내신 기출에서 나오는 그래프나 표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20번과 22번 같은 경우 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안곡이나 정발 이렇게 타학교 내신 기출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교과서나 부교재에 있는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들은 출제되지는 않은 걸로 보여서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리고 매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풀었던 문제들이나 그동안 그 다음에 내가 공부했던 개념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나 어렵다라고 느끼거나 틀렸던 문제들을 얼마나 잘 오답 정리해서 시험 보기 직전에
한 2주 전이나 이때쯤에 이게 얼마나 잘 정리가 돼서 내가 누수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막을 수 있느냐, 그게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고요. 혈액형 문제는 25번 한 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동안 연습했던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혈액형 부분을 좀 까다롭게 여겼던 친구들은 그 걱정은 좀 덜했던 시험으로 보여요.